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6월 29일이 되겠습니다. 6월 29일은 세 가지 사건이 이제 있었네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있겠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 그래도 야, 이건 한번 좀 들여다볼 만한 그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제2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윤영아 대위죠. 나중에 이제 진급을 이제 한계급 진급을 했지만은, 연평도 부근에서 이제 그 북해군 어떤 그 전남하고, 뭐 전남이라고 얘기할 건 없죠. 그 함정하고, 그 이제 서로, 이렇게, 조우를 하고서, 뭔가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저게 이제 자주 이제 발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기습적으로 또 이제 공격을 받고 뭐 이렇게 지금 했던 그 사건인데 글쎄요 정말 참 음,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아주 강하게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죠. 뭐 그 한일 월드컵 때문에 이제 뭐 동경회가 있기는 했었지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지구상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이 또 대한민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봐도 그것도 큰 이벤트인데 그것도 결승하는 날 참 이런 일을 벌린다라는 건 정말 몰상식한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이제 6.29 선언이 이제 있었던 날이죠. 지난해에도 뭐 6.29 선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걸 설명을 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6.29 선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일이 또 이제 바로 6월 29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서초구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이제 무너진 날이에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던 날이 바로 6월 29일 1995년 오늘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마치 시루떡이 그냥 내려앉듯이 그렇게 건물이 이제 무너졌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어,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철거가 되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들어섰지만은 정말 모두가 편안한 그런 안전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때 당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죠. 왜 저런 사고가 계속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육해공군 그야말로 뭐 땅에서 그다음에 바다에서 그다음에 하늘에서 사건이 돌아가면서 그냥 대형 사건이 엄청 이제 빈번하게 발생했던 이제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참 되짚어 보려니까 참 어이도 없고 기가 막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제 죽었기 때문에 그냥 가슴 아픈 그런 이제 사고였는데 뭐 그러나 날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6월 29일 날 있었던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9 일에 인제 얽힌 사연이 이제 뭐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연평해전 그리고 6.29 선언 또 삼풍백화점 붕괴 인제 이런 사건이 인제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한번 뜯어 볼까요? 네. 제2연평해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부근 NLL 부근 해상에서 일어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다. 그다음에 우리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이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어 30 분가량 진행된 이 전투에서 양측 모두 피해를 입었다. 하여튼 기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무리 참 총을 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비겁한 일이죠 사실은. 뒤통수 친다라는 거는. 기습을 좋아하는 게 인제 북한이죠. 그다음에 인제 북해군의 선제 공격을 당한 우리 해군이 참수리 357 호는 교전 후 예인 중 침몰이 인제 됐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당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인제 이제 참수리 357호 정장 윤영아 대위를 포함한 승무원 6 명이 전사를 하고 18 명이 부상당하는 인명 피해를 이제
겪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역사의 팩트죠. 네. 그다음에 북한 해군 소속 등산구 684호도 우리 해군의 반격으로 전투 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예인됐으며 이 해전으로 괴뢰군 13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연평해전이죠. 1연평해전 때는 뭐 말 같지도 않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 불명예를 만회해 보려고 이제 이런 기습 작전을 이제 폈던 것 같은데 참 정말 비겁한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쟁하는 거. 전쟁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중 일어난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북방 한계선 침범 시 차단 기동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며 이후 차단 기동은 교전 수칙에서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차단 기동이라는 게 벽에서 이제 적이 뭔가 적극 딱 조우하면은 적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음. 근데 인제 뭐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차단 기동이라는 게 뭐 이제 배로 가서 뭐 밀어 갖고 뭐 내보내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인제 교전 규칙이 인제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7번 빨갛게 써 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즉 해군 교전 규칙이 기존의 경고 방송, 시위 기동, 차단 기동. 차단 기동은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배로다 배를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전쟁을 하는데 그런 음? 전투 중에 그런 그 작전이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경고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조준 격파 사격을 인제 하는 건데 여기서 인제 그래서 차단 기동 이걸 이제 빼버린 거죠. 그리고 경고 방송도 뺀 거예요. 시위 기동, 경고 사격, 조준 격파. 그러니까 그 3 단계로 줄여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적이 이상한 행동을 보여도 일단 경고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시위 기동을 하고 뭐 부릉부릉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인제 차단 기동. 인제 밀어내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경고 사격을 하고 그리고도 안 되면은 인제 조준해서 격파를 한다. 세상에 아무리 군대 개념이 없어도 그런 식으로 교전 규칙을 바꿔오는 그런 그 정부가 어디 있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리고 이때는 더군다나 인제 한일 월드컵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음 김대중 대통령이 인제 일본에 가서 월드컵 이제 결승을 인제 보는 걸로 갔던 거죠. 근데 그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난이 많았죠. 그 어 그러니까 자국의 인제 영토 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제 사상자가 나오고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편안하게 월드컵 축구 구경이나 할 수 있느냐 해 갖고 사실 설왕설래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제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차이가 인제 있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제가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그 자리 박차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통령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이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음. 뭐 곰돌이가 거수경례는 하지만은 정말 그런 강군으로 다시 우리나라 군대가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6.29 선언이 또 있었죠. 바로 6월 29 일이니까 6.29 민주화 선언, 약칭 6.29 선언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6월 29 일에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은데 사실은 인제 그 제일 첫 번째 이제 이것 때문에 인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인제 평화적으로 정권 인제 이양을 한다 그랬는데 뭐 어찌 됐든 저렇게 직선제로 바꿨지만은 일로 삼김이 붙어 갖고 상김 씨의 권력욕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 노태우 후보한테 그 권좌를 뺏겼죠. 참 뭐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정말 나누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5 공화국의 내각제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고려대학교 한승주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은 6.29 선언문 초안은 박철원이 작성을 했고 박철원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지 뭔지 "네네." 하고 있네요. 예 뭐 그런가 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인제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던 날이죠. 바로 1995년 6월 29일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날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사고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인근 삼풍아파트, 서울고등법원,
우면로 등으로 건물이 파편과 잔해 먼지가 날아가 주변을 지나던 행인 중에 부상자가 속출했고 수많은 재산상, 인명상 손해를 끼친 사고다. 이거 사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붕괴 직후에 119 구조대, 경찰, 서울시, 국군, 정부, 국회 등 범국민적인 구호가 이어졌다. 사망자는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502명이고 부상자가 937명, 실종이 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피해액은 2,700여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전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존자 중에 최명석 씨가 있네요. 1975년생이었는데 11일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1977년생인 유지화는 13일. 그다음에 어, 여자죠. 1976년생 박승현은 17일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삼성백화점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글쎄요, 밤중에 무섭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붕괴 원인을 한번 볼까요? 부지 용도. 그 땅은 백화점 따위를 지을 수 없는 아파트용 부지였기 때문에 결국 삼풍그룹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뒤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을 했다. 그래서 내부 구조로 또 임의로 변경을 했다. 사실은 저렇게 증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구조 개선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제 친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어, 그때 그 상황을 어, 이제 제가 같이 있던 친구가 이제 구조 기술사였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콘크리트, 뭐 철근을 넣네, 말았네, 뭐 하면서. 자, 그래서 불일 시공이 이제 그 원인이다 이거죠. 넓은 매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의 내력벽을 없앴다. 이 내력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아주 그 건물에 보면 탁탁하게 있는 그 이제 기둥이나 벽이 있습니다. 그게 내력벽이에요. 그게 없어지면은 이제 건물 전체가 힘을 못 쓰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각 층에 구멍을 뚫었는데 이때 사라진 구멍만큼 콘크리트가 사라지면서 옆에 있던 기둥이 버텨야 하는 무게는 증가가 됐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 두 개가 버티고 있다 하나 빠져나가면 하나가 다 버텨야죠. 뭐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도. 철거는 이제 지름도 가늘고 수량 줄여서. 그다음에 이제 L자형으로 해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일자형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무리하게 확장 공사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옥상에다 냉각탑을 이제 에어컨 때문에 냉각탑을 상당히 많이 올려놓는데 그 무게도 엄청났던 거예요. 구조 계산도 안 하고 하중을 엄청 받는 그런 시설물을 갖다가 이제 옥상에 올려놓으니까 이제 건물 전체가 이제 힘을 이제 받았던 거죠. 안전을 무시한 겁니다. 자, 붕괴 조짐이 이제 아무래도 있었겠죠. 어, 저때 이제 분당 뭐 일산 아주 뭐 20만 호, 뭐 30만 호 막 이렇게 아파트를 건설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멘트도 뭐 이제 뭐 중국산 저질 시멘트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모래가 필요한데 모래가 없으니까 음, 이제 바다 모래를 갖다가 근데 그 바다 모래는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양생하는 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때 그 4대강 준조를 했으면 그런 걱정 안 했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1993년에 삼풍문고 영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책 무게가 엄청납니다 사실. 책 몇 권 그 가방에 넣고서 저기 동해 지구로 돌아다녀 보세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중을 받았고 그래서 인제 95년 3월 1일 날 서점을 철수했지만은 이미 그 무게로 하중으로 인해서 균열이 그 갔던 게 인제 크랙이라고 하죠. 어 이 멀쩡한 건물도 보면은 이렇게 크랙이 가 갖고 인제 그게 막 메꾸고 뭐 인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인제 그 크랙이 뭐 다 위험한 건 아닌데 어찌 됐든 저렇게 그 하중을 받았으면은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제 그해 4 월에 보면 5층 북관 식당과 천정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갖고 5 월부터 이 균열에서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5층 바닥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걸 모를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인제 붕괴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이제 짜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이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기 전에 건물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 대책이라도 짜려고 했던 때는 사고 당일 6월 29 일이다. 정말 참 6월 29일 날 무너졌는데 인제 그날 어떻게 인제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 9 시에 바닥 돌출 부분이 2 미터가 생겼다. 와, 2 미터면 사람 키보다 큰 건데 이건 참 심각한 얘기였죠 사실은. 그리고 천정이 쪼끔 내려와 앉았고 그다음에 인제 천정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냉면진 미전의 천장도 가라앉아 있었다. 뚝뚝 드르륵 소리와 함께 약 3 분간 무거운 진동을 느꼈다. 이제 안에서 다 느낀 거예요 저게.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바닥이 내려앉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5 층에 식당과 영업이 전면 중지되고 초입이 통제가 되기 시작했다 했죠. 근데 저때가 6월 29일 날 오전이죠. 그래서 삼풍백화점 측은 낮 12시 무렵에 건물 설계 감리 회사에 연락을 하는 한편 옥상에 에어컨 가능과 5층 입주업소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지시켰다. 왜냐하면 가스 공급이 되면 항상 화재 사고가 나니까. 그다음에 에어컨 전원을 차단한 상태였고 당일은 유난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그래서 당일 쇼핑을 온 쇼핑객들이 백화점에 들어서면서 숨이 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날 옥상에서 이제 펀칭 현상이 이제 일어났었다. 그 펀칭 현상 이게 뭐 건축 용어 같은데 뭐 펀칭이라는 게 결국 뭐 가격한다는 뜻이니까 뭐 인제 그런 구조물 간의 그런 어떤 현상이 인제 일어났겠죠. 그게 이제 찜통더위 인제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 인제 여동생이 그 근처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음 한 30분 전에 거길 들어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워 갖고 도저히 더워서 못 있겠다고 해서 한 30분 전에 나왔대요. 무너지기 30분 전에. 이게 정말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건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연은 있었습니다. 뭐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자 어찌 됐든 인제 오후 3 시가 돼 갖고 인제 구조 기술자가 삼풍백화점에 도착을 해 갖고 1 시간 뒤에 즉 4 시에 그러니까 붕괴 2 시간 전이에요. 임원회의실에서 회장 주재로 2차 긴급 대책 회의가 인제 열렸고 점검 결과 "건물 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발견됐으니 빨리 긴급 보조를 해야 한다. 백화점 영업을 중지하고 고객들을 대피시키라."라고 경영진들한테 권하였다. 흔히 이게 불과 붕괴 2 시간 전인데 이 회장은 또 큰 위험은 없으니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 공사를 하자 하고 최종 결론을 인제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회장의 그 이름이 이준인가 그래요. 자 삼풍 측은 중앙홀 2층 행사장을 모두 스포츠센터 1 층으로 옮기고 2 층은 통행 금지를 인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40 분쯤 임원실 회의장에서 "현재 에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제 보고가 인제 들어온 거예요. 그 후에 중앙홀의 침하 현상은 좀 멈춘다 싶었지만은 붕괴 16분 전인 5시 41분 백화점 침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중앙홀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뭔가 인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인제 뭐 큰 소리도 나고 나겠죠. 뭐 딱딱 하는 소리가 날 테고. 근데 건물 자체가 엄청 컸기 때문에 뭐 딱딱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소리가 들렸더라면은. 중앙홀과 백화점 2층 근무하다가 이상함을 느낀 직원 및 손님들은 일부 대피하였으나 나머지 고객은 모른 채 쇼핑 중이었다. 저때가 16분 전인데 제 동생은 그거보다 14분 더 앞인 30분 그러니까 5시 한 10 분쯤에 거기서 나온 겁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삼풍 측은 중앙홀 1 층의 통행과 영업을 중지하고 2 층도 영업을 중지했으나 이윤을 위해 백화점 1, 2 층은 영업을 강행을 했다. 당시 삼풍 측은 치마를 막기 위해 백화점 사각 구간에 뼈대를 세워서 가까스로 치마 현상을 막았으나 1 층이 치마 현상이 멎자 5층 천장이 무너지기 내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 5 층과 지하 1 층에 막대한 균열이 인제 생겼다라는 얘기죠. 인제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시루떡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앉듯이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그때 상황 정말 그 TV로 중계가 되는데 진짜 처참했습니다 아주. 자 그럼 이제 매몰과 붕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는 동안 백화점 매장에서는 1 천여 명이 넘는 고객과 종업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쇼핑과 영업에 열중을 하고 있었다. 참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5시 50 분부터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죠. 경영진들에 의해서가 아닌 삼풍백화점 직원들이 고함이 5 층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다. 모두 긴급히 대피하라는 소리와 건물이 우르릉 하면서 우는 소리도 들렸고 몇몇 고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피를 한 경우도 존재했으나 지하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듣지를 못했다. 뭐 당연히 위에서 하는 얘기를 지하에서 들을 수가 없겠죠. 결국 5시 57분 5층 바닥에 가장 약한 기둥 2 개가 무너지면서 그 기둥이 옥상까지 끌어당기면서 건물 붕괴는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시루떡이 밑으로 주저 내려가듯이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건물이. 곧바로 삼풍백화점의 가장 얇았던 5층 바닥과 천장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때 백화점 5 층의 잔해와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며 아래층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고 음 약 20초 만에 건물은 지하 5 층에서부터 지하 4 층까지 완전하게 매몰됐으며 그 안에 있던 1,500 명의 사람들은 잔해 속에 묻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을 보면은 인제 그건 인제 수평 상태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건데 이건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고스란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뭐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 그렇게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건물 주변이 뿌연 먼지와 회오리 바람으로 가득 찼고
백화점 앞 우면로와 서울고등법원 청사에는 건물 파편들이 날아왔다. 붕괴 직후 태풍 같은 바람이 10여 초간 몰아쳤고 이후 먼지들이 가까운 타 지역으로 날아갔다. 사고 직후 남아있는 건물 잔해 사이에선 손수건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보였고 살려달라는 간곡한 비명과 신음소리, 애원소리, 그 주변에는 백화점 진열 상품들이 나뒹굴었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잔해를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속속 목격이 됐다. 예, 뭐 저도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TV로 생중계가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붕괴 후 매우 혼란해서 흩어진 백화점의 물건들을 훔치는 사람들도 목격이 됐다. 예,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정말 음 대담한 사람들이죠. 엉망진창이 됐고 뭐가 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인제 이렇게 감나가는 물건을 챙겨 갖고 나온다라는 게 그리고 인제 '구조한다.'라고 '자원봉사다.'라고 하면서 이제 뛰어들어가 갖고 인제 그런 일을 인제 벌였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인제 모두 인제 어 정말 아까 공무원 서울시 국군 해 갖고서 인제 경찰 119 이 사람을 구조하느라고 인제 난리를 쳤죠 진짜 그야말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구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 어찌 됐든 이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으니까 이 일을 그 뭔가 원인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사와 처벌이 인제 뒤따라와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인제 어 그 이건 형사 사건이니까 그야말로 구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인제 재판에 회부를 하고 그래서 판결이 나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6년 8월 23일 그러니까 6월 말에 예 그래서 2달 정도 인제 그 수사를 해 갖고서 인제 또 재판을 인제 했네요. 대법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래서 삼풍 건설산업 회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 6 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서초구청장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서 각각 징역 10 개월에서 추징금 300만 원과 징역 10 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확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저때 당시 2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전 서울시 상정계장, 우성건설 형틀반장, 전 서초구청 주택과장 등 피고인 10 명도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3 년과 추징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및 추징금 100만 원의 원심 형량이 인제 확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인제 그런 사건이 터져서 조사하다 보면은 그래도 최일선에서 업무 처리를 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죠. 참 그들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 심에서 징역 7 년을 받은 삼풍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등 12 명은 상고를 포기를 하고 실형을 선고를 그냥 받았죠. 네. 사실 상고를 한다라는 게 국민 정서상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각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총 25 명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이사는 2004년 몽골로 건너가 몽골 선교사가 되었고 울란바토르 북쪽의 헝거르라는 마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대표이사가 인제 회장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어 대표이사가 그 학교 선배더라고요. 인제 ROTC 선배였고 음 그래서 인제 참 동문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표정이 없더라고요 정말. 상당히 시간이 지난 인제 그 후인데도. 결국은 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또 심리적인 거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견디는 게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어 아마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적 영향을 한번 볼까요? 통계 사고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호황 시기였던 1980 년대와 1990 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공포와 회의적인 시각이 인제 확산이 됐다. 예, 사실은 이때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대형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것도 육해공 돌아가면서 났습니다. 땅에서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어 충주호에서 유람선이 부고 그다음에 서해 페리우 사건이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기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아현동인가 어디 가스 폭발 사고도 한 번 있었어요. 하여튼 육해공입니다 그야말로. 땅에서 사고가 한 번 나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나고 바다에서 나고 물 위에서 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이런 그 시점이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할 시기라서 그렇지 제 기억으로는 집권하기 직전인 그 노태우 대통령 재임 말기에 청주에 있는 우암 상가가 불이 나 갖고 완전히 그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성수대교도 이제 무너졌고요. 정말 참 우울했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IMF 금융 외환 위기까지 인제 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왔고 지하로 숨어들고 감옥을 가고 또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시청역 같은 데는 이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죠. 정말 그 '우울했던 시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정부는 전국의 모든 건물들에 대한 안전 평가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체 고층 건물의 7분의 1, 즉 14.3%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 뭔가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전체 건물의 80%는 크게 수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짓든지. 그리고 전체 건물의 2%만이 안전한 상태다. 물론 아무리 그 인제 구조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인제 이런저런 안전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건물을 전수조사해 갖고 이건 괜찮고 저건 뭐 문제가 있고 이거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냥 보수적으로 인제 어 그 기준을 정해 놓고 판단하다 보니까 전체 건물의 2%만이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인제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존자 중에 최명석 11 일, 유지환 13 일, 박승현 17 일. 참 엄청 긴 시간이죠 사실은. 그동안 갇혀 있다가 그 꼼짝도 못하는 그 공간 틈바구니 속에서 깜깜한 데서 위에서 인제 그 먼지를 이제 그 줄이기 위해서 인제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인제 어 이제 구조가 됐는데 글쎄요 뭐 나오면서 뭐가 먹고 싶냐 그러니까 뭐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라면 회사에서 뭐 평생 먹을 라면을 제공한다든가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콜라 회사에서 이제 콜라를 그냥 수도 없이 갖다 인제 제공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최명석 씨는 그 이후에 해병대를 지원해서 인제 군 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엄청난 트라우마가 여기 인제 있죠. 그 PTSD라고 그러죠. 그런 걸 겪고 나면은 정말 자다가도 뭐 꿈속에서 인제 또 무너지는 꿈. 꼭 그 인제 군대 갔다 제대를 했는데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 다시 영장이 나와 갖고 또 군대를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심리적인 압박. 이제 그런 류의 것들을 많이 인제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실제로 지하철 운행하는 그 운전 그러니까 기관사들이 밤새도록 꿈을 그렇게 그 꿈을 꾼다잖아요. 그냥 끝도 없는 그 구로를 운전을 하고 가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도 꿈꾸다 가위 눌린다라고 인제 하는 그런 표현을 종종 인제 하는데 바로 인제 그런 것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인제 상당히 그 정신과적으로 심각한 그런 그 질병이죠 네 말하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험한 고 힘든 길을 택한 거 아닌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들 그때 해병대 가는 거 막 보도를 하면서 박수를 쳐 주고 그랬던 거 기억이 됩니다. 네 뭐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명 피해가 사망자가 502 명인데 남자가 106 명, 여자가 396 명. 아마 백화점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이 예 쇼핑을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사망 확인이 472 명이고 사망 인정이 30 명, 실종자가 6 명이고 부상자가 937 명이네요. 사실 실종자를 그 논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그 기준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없는 사람 거기 갔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참 음 뭐 나름대로 그 고민을 하고 뭔가 그 기준에 의해서 인제 숫자를 인제 예 설정을 했겠죠. 자 재산 피해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양식 건물이죠. 뭐 73,870 제곱미터 건물 전체가 붕괴를 요새는 그 평이라는 걸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방미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이 900억 원, 시설물이 500억 원, 그러니까 1,400억 원의 음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동사안을 보면은 상품 300억 원, 양도세 1,000억 원, 총 피해액이 2,7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피해 보상을 했는데 인적 피해 보상비가 2,971억 원, 물적 피해 보상비가 820억 8,500만 원, 주변 아파트 피해 보상 등 보상비가 1억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이 소식을 듣고서 어, 요 밑에 그날 저녁 산촌에서 한잔하라고 그랬는데 그 산촌이라는 그 음식점 이름이 음식점이 산촌인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주인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랑 기술 구조 개선하는 제 친구랑 둘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어 인제 TV를 통해서 그 뉴스를 인제 보고 있다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갑자기 제 여동생이 그 삼풍백화점 옆에 건물에서 근무한다라는 사실이 그때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쇼핑을 갔더라면.' 하는 생각으로 그냥 가슴을 저리면서 인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30분 전에 나왔다고. 아주 그냥 더워 갖고 너무 더워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갖고 30분 전에 나왔는데 그 덕에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인제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사람 죽는 게 그렇게 또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글쎄요 지금 암한지 뭔지 딱 하고 놀라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네, 오늘 인제 6월 29 일인데 6월 29 일에 얽힌 사연이 전부 다 인제 쇼킹한 그 뉴스였다라고 보여지네요. 제2 연평해전. 정말 음 자국의 군인들이 그렇게 숨져가는데 지도자가 그 신경을 안 쓴다든가 멀리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음 뭐 정말 그렇다라면은 어느 누가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숨진 그런 분들한테는 최상의 최선의 예우를 다 해서 우리가 보훈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29 선언 이것도 상당히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사실은. 간접 선출의 방식 대통령을 간접으로 선출했는데 이제 직선제로 인제 바꿔 가고 네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6.29 선언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뭐 이미 다 알다시피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난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마어마했던 삼풍백화점 붕괴가 바로 이날 6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생각을 해 보면은 하나하나 정말 가슴을 콩쾅콩쾅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하고였네요. 네, 하여튼 그 국가의 이런 중대한 위대한 아 웅 중대한 그냥 위험한 그런 일이 인제 있을 때 어 그래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인제 쫓아와 갖고서 뭔가 손을 보태려고 인제 노력을 하죠. 언젠가 우리나라 그 태안 앞바다에서 시프인송인가 하는 그 이제 유조선이 좌초해 갖고 정말 서해안이 완전히 그 기름으로 뒤덮였었어요. 근데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그 자원봉사자들이 음 거길 가서 그야말로 그 돌에 묻은 그 기름 그거를 부직포를 갖고 그걸 하나씩 닦아 가면서 지금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켜 놨잖아요. 물론 저도 그때 동참을 했었지만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는 그런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인제 국가 지도자들이 그러한 그 국민의 어떤 그 저력을 갖다 잘 결집을 해 갖고 이 땅에 표현을 하면은 나라가 융성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늘 싸움만 하게 되죠. 서로 나뉘어 갖고. 또 일부러 나누죠. 그런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니까 다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중대한 그런 요소들이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